안 됩니다. 이제 못 해드립니다. 그럼 2번, 3번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업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지게 되더라도 이제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상거래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노은점. 이곳 5층에는 인테리어 업체인 한월이 입점해 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우 대표. 지난해부터 그는 롯데마트 측과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롯데마트와의 마찰은 입점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9월 15일에 매장을 열 계획으로 9월 4일부터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날 마트 측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해왔던 것.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사용 승인이 안 난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건물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 사용 승인만 득해서 밑에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공사를 다 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이후 몇 차례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다 10월 30일에 매장을 임시로 열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은 다음해 2월 28일에 났고 매장 공사는 5월에서야 마무리되었다. 한월 측에서는 열흘이면 끝날 공사가 임시 개장까지 2달 동안 진행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용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매장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공사가 한 번만 중지가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2달 동안 했다라 그러면 10명이서 2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인건비만 날린 게 아니죠. 손해는 금액은 환산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가정이랑 똑같잖아요. 안정이 돼서 업무 토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잘렸던 상태였던 거죠.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영업기회 손실은 한월과 마트 본사, 지점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명우 대표는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롯데마트와 한월이 2010년 12월 30일에 체결한 계약서, 계약 기간과 마진율 등 주요 사항이 표기되어 있지만 이 대표는 그 내용을 계약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10년 10월 31일 날 오픈해서 그 해 계약서를 그 다음 연도 8월에까지도 못 받았었어요, 계약서를. 그리고 계약서 자체를 바로 받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거죠. 그 계약서도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지금 달라고 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 은행에 좀 대출 받으려고 해서 계약서를 달라죠.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계약상의 문제는 2012년 3월 롯데마트와 재계약을 맺을 때도 드러났다. 2011년에 10%였던 상품 판매 수수료율이 2012년 계약을 맺을 때 10.5%로 인상된 것. 이 대표는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마트 측으로부터 사전 고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제 요 계약은 전자계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건 저희 미스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뭐 사용법을 익혀서 들어가서 이렇게 최종 사인만 저희가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그 입금되는 내역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저희 그 결제 금액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0.5% 사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명기돼 있었고 업체가 스스로 전자계약에 서명한 만큼 수수료 변동을 몰랐다는 것은 한월 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이명우 대표는
롯데마트 직원들이 한월의 매출을 통제해왔다고 주장한다. 한월과 롯데가 계약할 당시 가구 등의 상품 판매 수수료는 10%였는데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한 매출의 수수료는 5%였다. 한월의 매출 중 수수료율이 낮은 시공 매출의 비중이 클수록 마트 전체의 이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 따라서 한월의 시공 매출 중 30%만 등록할 것을 노은점 직원과 본사 담당자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입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년도 매출을 오픈했어요. 우리가 한 10억 정도 나온다. 이제 매출은 다 찍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럼 30% 정도만 찍고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구두였어요. 롯데 측 자료에 따른 2011년 한월의 매출액은 약 4억 8천만 원. 반면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제 매출은 그 2배 가까운 8억 원 수준이다. 2012년 매출 역시 롯데는 약 6천만 원, 한월은 1억 8천만 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직원들이 매출 누락을 강요했다는 것은 유통업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점포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은 다르다. 인테리어 업체는 노은점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 점장하고 아마 MD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확인했던 거는 그 외형 매출이 만약에 뭐 10억이면 이 사람이 10억에 대해서 30%는 이제 찍게끔 돼 있으니까 그 3억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매출 전체 매출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계약서에 있는 이제 그 계약 금액을 확인했던 거죠. 롯데마트의 점포별 실적 평가가 매출 규모 대신 수익률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뀐 건 역시 매출 통제 이유였다. 한월의 경우 매출 외형은 큰 반면 수수료율이 낮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불법행위란 것을 알면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 달에 40억 매출이 나오는 점포인데 그 중에 10억이 5%짜리 마진이라고 하면 그 점포의 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기 한 4분의 1 이상이 5%짜리로 매출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도 그 매출을 다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업의 한 방법인데, 뭐 사회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게 부권 요소가 있는 거죠. 롯데마트 노은점이 한월 측에게 지시한 부당한 요구는 또 있다. 수시로 점포 내 빈 공간이 생기면 가구와 같은 제품의 진열을 강요하면서 업체의 매장 전시와 영업에까지 관여했다는 것. 요만 한 20평 정도 되는 부스를 지정을 해줘요. 여기다 이거 좀 진열 좀 해주라고. 그럼 진열을 하고 나면 또 그것도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마음에 안 내키면 또 그것도 2층으로 올렸다, 1층으로 올렸다가 지하로 내렸다가 이러니까 물건이 버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이제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2번, 3번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매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행사를 권유했을 뿐 부당한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저게 이제 그 좋은 장소가 있다. 매장 홍보를 위해서 상품 진열이나 이런 거 진열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업체랑 그런 얘기가 맞았을 때 이제 진열을 하는데 진열 안 하고 싶은데 진열하라고 하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죠. 진열해봐야 뭐 상품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그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감수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생기는 거죠. 못하겠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월과 롯데마트 노은점 간의 갈등이 쌓이면서 2012년 8월 한월 측은 해당 점포의 부당 행위를 주장하며 롯데마트 본사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롯데 측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징계일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보했다. 제 주장하고 여기 주장하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자료조차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안 보고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를 해주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걸 제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후 이명우 대표가 롯데마트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매장 내에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먼저 롯데마트에서 현수막 부착 등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3건 신청했고 모두 일부 인용됐다. 한월 측도 롯데마트 임직원을 상대로 업무 방해 등 16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이에 맞서 롯데 측도 명예훼손으로 이 대표를 고소했다. 또한 한월의 신고로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 3월에는 롯데에서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월에서도 롯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이명우 대표는 생업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곧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한다. 개인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쉬운 싸움이 안 되는 게 변호사 사면 다 끝나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각각 건건이 돈 달라 그러면 거기에 일단 나자빠질 테고. 애시당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롯데하고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우선은 끝까지는 갈 거예요. 취재진은 한월과의 분쟁과 관련해 롯데마트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면으로 답을 대신해왔다. 롯데마트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9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한월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법원,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한다. 롯데마트와 입점업체의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동반 성장을 약속했던 대형마트와 중소업체의 관계가 또다시 어긋나고 있다. 민사소송에 형사소송까지 롯데마트와 한월의 법적 분쟁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동안 양측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없었습니까? 네, 롯데마트 측에서는 지난해 한 차례 합의를 제안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지만 한월 측에 매장 설비 비용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네. 한월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양측의 형사 고소 사건만 해도 16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한월은 여러 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업무 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관련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이나 각하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데 측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건도 물론 있습니다. 예, 양측 모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롯데마트는 한월 측에 계약이 만료된 매장을 인도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고요. 한월 측 역시 롯데마트의 부당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선고 취지를 확장해서 실질적인 손해 12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2억 원이요. 예. 이 롯데마트와 한월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입점업체가 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부당한 것을 청구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한 관행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후 정치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약속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을이라고 불리는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 롯데마트 측이 제기한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로 이명우 대표가 법원을 찾았다. 현재 롯데마트와 한월은 모두 3건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만큼 법원에 올 일도 많아졌다. 요건에 관해서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4번, 5번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감정도 판사님도 또 저희 매장에 와서 감정까지 하셨고.
지금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한 건이 조사 중이고 이제 여기 나머지 건은 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니까 여기는 뭐 계속 내 집처럼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준비부터 비용 마련까지 모든 소송 준비는 이명우 대표의 몫이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현재는 한월이 제기한 손해배상 한 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대기업과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근거 자료만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는 형식이고 이게 뭐 대기업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반반 확률이라고 진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지게 되더라도 이제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며 막말을 퍼붓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한 관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중소유통업체들 사이에선 을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문제는 저희 사회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피해받는 입점업체나 어떤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이 참고 지냈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가불관계의 불공정한 계약 속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2중, 3중으로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작년서부터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도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작년 11월에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롯데마트와 백화점, 홈플러스 등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 분야 서면 실태 조사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납품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이 2012년과 비교해 대형마트는 70에서 18%로 업계 전체로도 18%까지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된 것.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연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법 위반 경험률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거래 관행들이 완만하나마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홈플러스와 입점 계약이 돼 있는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점포 운영 계약을 맺은 박은주 씨.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5천만 원의 가맹비를 내고 홈플러스에 입점했다.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가맹 보증금을 내게 되고 이 가맹 보증금은 몇 개월 영업하는 거에 대한 보장이니 24개월을 보장하겠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으면 자기네가 직접 다른 사람한테 그 가맹 권리금을 받아주고 넘길 수 있다. 언제든 넘길 수 있다. 그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맹본사는 홈플러스 수수료와 재료비를 공제한 매출의 37% 정도가 매월 점주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 재료비가 매출의 60%를 차지하면서 인건비를 빼면 이윤이 30-4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2월 가맹본사는 문자로 부도를 통보했고 회사 대표는 잠적했다. 현재 박은주 씨는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같은 피해를 당한 가맹점포는 총 21곳으로 전체 피해액은 5억 원이 넘는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점주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주들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피해를 양산한 홈플러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매 수수료는 원천적으로 홈플러스에서 공제를 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원천적으로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돼 있으면서 어떤
자기들이 선정한 입점업체가 저지른 그런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또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 협조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주들의 피해에도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 피해 사실을 빨리 공유를 할 수 있었다면 그만큼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도 유리했고 그 피해자들을 잡는 것도 쉬웠을 텐데 홈플러스가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지 어떠한 우리의 점주의 피해에 대해서도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처럼 가불관계의 부당한 대우에도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려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소매시장의 구조에 있다. 지금 재래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형 유통점들은 대형 마트에 가맹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너무도 잘 대형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거래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유통점들을 다양하게 핍박한다고 그럴지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을 가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중소 입점업체나 납품업자가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신고되면 증거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에 대한 보상책은 전무한 실정. 법에서 그런 손해배상 절차가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정거래법으로는 해당 업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판정에 대한 결과를 갖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으로 이미 파산돼 있는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갖고요. 중소상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체들은 소송을 감당할 시간도 돈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절차라기보다는 공정위 개입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중소유통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구조하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제도 보완 같은 경우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은 유통부분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위를 시정하고 의뢰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업계 전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업계 1위인 롯데그룹과 상생협력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최근에 협의를 마쳤는데 한 132일 정도 협상을 거쳐서 최근에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와 합의 후 마트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상생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다. 중소유통업체들은 대기업과 정치권의 상생 협약이 업계 최초로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합의가 향후 대형 유통업체 전반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장도 보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더 제기를 할 거고요. 점점 더 마트에서 품목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의 운영을 통한 이런 중소상인들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죠. 전문가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소업체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상생과 동반 성장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좀 더 정부가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대기업이 이런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돌봐라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 실제 자기들의 영업이라든지 영업 성과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의식 변환과 또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만 이 문제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정치권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유통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소 유통업체들은 업계 최초로 상생 방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의 후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한 수수료 인하 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 또한 아쉽다는 건데요. 또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업체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대기업의 상생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소업체와의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안인 만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롯데그룹이 앞으로 한올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상생 협력 방안이 첫걸음이 돼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이 조속히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또 불공정한 행위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의뢰 피해 구제와 권리 보호를 목표로 정치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처음으로 맺은 상생 협력 방안,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상생할 때 국가 경쟁력 또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바로 알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플러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